무안공항에 근접한 제주항공 여객기 주변으로 검은 구름 형태의 물체가 보입니다. 여객기의 약 10배 크기입니다. 사고 직전 무안공항 인근 CCTV에 잡힌 영상인데 새떼로 추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을 확인한 결과 새의 깃털이 발견됐다며 조류 충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쪽 엔진에선 확실하게 조류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보낸 비행 기록 장치의 경우 자료 인출은 사흘 정도면 가능하지만 음성 기록 장치나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에 대해선 국내외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설치돼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국토부 인사들이 포진해 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선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상임위원인 항공정책실장도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할 생각이며 시기와 방법을 상의하고 있다고 말해 사고 수습 후 물러날 뜻을 내비쳤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SBS가 입수한 참사 직전 영상 분석 결과 사고 여객기는 거대한 새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질 개선했더니 물이 지어서 날아가는 새떼로 보이는 피사체가 식별이 됐어요. 그 수백 수천 마리가 뭉쳐 있어야지만 검은 형상으로 보이거든요. 새떼는 여객기 동체 크기의 10배 이상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뱀처럼 형상이 보이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수백 미터 이상의 물일 것 같아요. 사고 이틀 전 무안군에서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규모의 새떼를 찍은 사진들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풀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냥 하늘 딱 위로 봤을 때 하늘을 그냥 다 뒤덮는 규모였어요. 수천 마리가 넘는 듯한 새떼가 거대한 무리를 지어 뱀처럼 길게 늘어지듯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10년 이상 살고 있었는데 무리지어 다니는 새떼는 보긴 했지만 그렇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새떼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안공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분포해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국제선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되면서 조류 충돌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한두 건 수준이던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사고는 올해 6건으로 늘었는데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참사 직전 영상과 이틀 전 지역민들에게 목격된 대규모 새떼가 이번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무안공항 관제탑은 착륙을 위해 접근하는 사고 여객기에 조류 활동 주의 알림을 내렸습니다. 규모가 큰 새떼나 덩치가 큰 새가 포착됐을 때 내려지는 경보입니다. 2분 뒤 사고 여객기 조종사는 비상성을 뜻하는 메이데이를 3차례 외친 뒤 관제탑에 조류와 충돌했다고 교신합니다. 8시 57분과 59분 사이 여객기는 새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5배 이상의 화질 개선 작업 결과 사고 여객기 주변으로 검은 구름 형태의 물체가 포착됩니다. 일단은 구름이나 연기나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게 자유 비행을 하면서 형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새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관제탑이 주의하라고 한 새떼로 추정됩니다. 영상 관점을 봤을 때 새가 몇 마리 있다고 해서 저렇게 시커멓게 생기진 않거든요. 전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지만 저 정도 생길 것 같고 지금 비행기보다도 거의 더 큰 무리가 비행기하고 충돌하는 걸로 봤을 때는 수백 마리 이상이 비행기 쪽으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여객기 진행 방향 앞으로 셋대 한 무리가 흩어져 나왔다가 비행기가 지나가는 궤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거의 붙었을 때 이제 뭐 흩어지거나 날아가면서 없어지고 우측에 보이는 더 큰 무리가 우측으로 비행을 하고 있어요. 큰 무리에서 일부가 흩어져서 비행기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객기가 지나간 자리에 더 길고 큰 구름 형태로 다시 뭉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무리의 특징인 V자 대형을 갖춘 대규모 셋대입니다. 여객기 동체 크기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네.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뱀처럼 형상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비행기가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백 미터 이상의 무리일 것 같아요. 사고 당시 여객기는 조류 충돌 이후 양쪽 엔진 모두 이상이 생긴 걸로 추정되는데 새 한두 마리가 엔진에 흡입된 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셋대 중 상당수가 빨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여기서 아마 부딪혀서 꽝 하면서 부딪히니까 기장이 새 조류 충돌했다. 빨리 그 에머전시 선언하세요. 그럼 하게 되면 부기장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 하면서. 참사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무안공항에서 조류충돌예방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행기와 셋대의 충돌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사고처럼 비행기가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떠오르는 복행을 할 때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참석자가 복행 시 해변 쪽에서 조류가 출몰하는 점을 지적하며 조류 퇴치 방안을 묻자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남부공항 서비스 측은 공항 내외부 전체를 이동하기에는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다고 답한 겁니다. 또 해변 등 원거리까지 확성기 소리가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공항 관리 주체도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걸 인지했던 겁니다. 조류 예방 전담 인력은 총 4명인데 사고 당일 야외에는 1명만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4명이 다 돌아도 충분치 않을 텐데 새를 쫓기에는 장비나 인력이 끔치는 않았을 것이다. 2022년 1건, 2023년 2건이었던 조류 충돌은 지난해 11월까지 6건이나 발생한 반면 새들을 포획하거나 분산시킨 실적은 전해보다 14.4% 감소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새를 쫓는 포금 경보기 작동 시간이 바뀌면서 쫓아낸 조류가 9,300여 마리에서 7,900여 마리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는 취향사들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날 제주항공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불참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확인 중이라든 답변만 반복하면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뉴스통신사 뉴스원이 이번 사고 여객기 탑승객의 가족으로부터 확인한 메시지입니다. 오전 9시 새가 날개에 끼어 착륙하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탑승객으로부터 왔습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메시지 발송 시간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조종사의 구조 요청, 메이데이 요청 직후입니다. 8시 57분에 조류 이동 주의 조언이 있었고 8시 59분에 조종사 메이데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09시 03분에 최종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는 통상 비행기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고도가 낮은 비행기 이착륙 과정과 새의 활동이 활발한 아침과 일몰 시간에 발생하는데 시속 370km로 운행 중인 항공기가 900g 중량의 새와 충돌하면 4.8톤의 충격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드슨강의 기적으로 유명한 2009년 US 에어웨이즈 불시착 사건도 조류 충돌이 원인이었습니다. 조류 충돌의 가장 큰 위험성은 비행기 엔진이 멈춰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들을 가려고 분쇄하려고 믹서기를 넣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많은 양의 분쇄의 용량 초과로 와버리면 믹서기 로터가 멈춰버리듯이 얘도 프로펠러 개념처럼 돼 있는 건데 얘가 멈춰버리는 거죠.
이게 스파크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이제 화재까지 직결이 되는 거죠. 다만 한쪽 엔진이 멈춘다고 해도 다른 엔진으로 운항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급하게 착륙한 이유는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엔진이 두 개잖아요. 737 항공기에 한쪽 엔진이 죽더라도 나머지 한쪽으로는 얼마든지 연료량에 따라서 착공이 가능한 항공기 형태여서 바로 그렇게 긴급하게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왜 됐을까라는 게 국내 공항에선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23건의 조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현직 기장들과 항공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인한 기체의 영향은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른 만큼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